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그 기업 분석 차트 이런 것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거보다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참 정말 힘들었었을 때 봤던 책이 있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또한 셀트리온도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이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죠? 그쵸?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이분이 박성득 씨라고 하는 그런 제야의 교수신데 슈퍼개미시고 뭐 투자자시긴 한데,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가장 힘들었었을 때 또 이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죽음 직전까지 다다른 절망은 희망의 시그널이다. 삶을 위해 죽기 살기로 피를 토하며 노력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만한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경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다. 투자해서 돈을 불려야겠다는 마음뿐 주식 자체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던 때였다. 대어가 일식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크게. 대어가 잘 굴러가고 있었고 요리사로서 식당 경영자로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에 얼마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지만 대체로 잃는 쪽이었다. 그러다 IMF가 터지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말았다. 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10만 원 아래로 폭락했다. 1987년부터 97년까지 잃은 돈이 수억 원이 넘었다. 이때 수억 원은 정말 지금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죠.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내 개인적인 아픔이기 전에 국가 전체의 아픔이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통해서 힘들게 벌어놓은 돈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전체 나라 살림을 놓고 볼 때 기업이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은 안살림을 맡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살림을 잘하고 재테크도 잘했더라면 우리나라는 건강한 가정처럼 건강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라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가 왔는데도 일반인들은 무엇이 위험인지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모은 돈을 주식으로 잃고 있던 때에 공교롭게도 식당 영업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내 식당을 시작한 이래 최고의 위기였다. 우리 식당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자 내 인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게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큰 돈을 잃었다고 해서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다. 그 돈은 내 피눈물을 재료로 만든 돈이었다. 일식집을 해서 모은 돈이 거의 다 날아간 것이다.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불편의 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많이 반성했다. 이렇게 위험한 게 주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돈을 벌겠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뼈아픈 반성을 하고 나자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해졌다. 그러자 호랑이 굴에 들어왔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스닥 지수가 조금만 변동해도 가슴이 턱턱 내려앉았다. 세계 유가가 올랐다는 기사나 S&P 지수가 어떻다는 기사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모든 경제기사 정보를 꼼꼼하게 따지고 이해하려고 했다. 10년 동안 수억 원을 날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주식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고통이 나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고통 속에서 요리를 배웠고 고통 속에서 식당 경영을 배웠다. 그래서 난 고통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내게 주식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10년 동안 시간을 탕진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든 나 혼자서 이루어야 하는 자수성가 인생의 단점이었다. 내가 고통받고 아파한 것만큼이나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그 선생님에게만 의존하여 스스로 많은 것을 터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15살 때부터 45살까지 30년간 세금도 내보고 내 식당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보고 가게를 성장시키고 가게를 팔아봄으로써 영업이 뭔지,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기업이 돌아가는 원리를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나는 그 원리를 주식에다가 적용하기로 했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바닥부터 하나둘 다시 익히기로 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 실수로 돈과 건강과 가정과 명예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을 미리 다 겪은 그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살아보니 죽음 직전까지 다다른 절망, 그게 바로 희망의 시그널이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모아둔 돈을 왕창 잃어서 처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비극적인 상황도 종종 보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안타깝다. 나야말로 그 죽음 직전에 절망까지 가봤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삶을 위해 죽기 살기로 피를 토하며 노력한 사랑이라면 그 위기만 잘 넘기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만한 의지와 노력과 정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가치 있게 일하는데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잘 버티면 정말 꿀맛 같은 희망과 행복이 찾아온다. 고생이 끝나고 찾아온 행복, 그 쏟아지는 눈물은 정말 뜨겁다. 그건 성취감이나 보람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한 무엇이다. 그때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보이는 가로등 불빛, 자동차 불빛, 그리고 하늘의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럴 때 나는 신과 교감하는 기분이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시원해진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눈물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마는 나는 남들보다 몇 곱절 많은 눈물을 흘렸다. 흘린 눈물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 그 중에서 목숨을 부지런하기 위해 흘린 눈물만도 한 통, 요리사 기술을 배우는 동안 요리사들의 구박에 흘린 고통의 눈물이 한 통, 언젠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는 의욕의 눈물이 한 통, 요리 한 가지만을 배우는데도 한평생을 다 바쳐야 하는데 나는 15살에 주방 보조로 들어가 10년 만에 일식집 사장이 되어 하루에 300명씩 손님을 상대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7억 원을 잃은 다음 다시 와신 상담에서 그 몇십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현대약품의 1대 주주까지 되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선생보다도 혹독한 선생이 항상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바로 나의 손님들이었다. 그분들과 부대끼는 동안 나는 자연스럽게 경제를 배우게 되었다. 누가 손을 잡아주고 가르쳐줬다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일식 요리사가 되려면 손에 1만 번가량 칼자국 생채기가 나야 한다. 그러나 나는 주식을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주식의 날카로운 칼날에 가슴을 수만 번은 베었던 것 같다. 덕분에 주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잠시도 안주할 수 없는 끝없는 공부 과정일 뿐이다. 이처럼 고통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부끄러운 옛일들을 굳이 이 책에 털어놓고자 하는 이유는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각종 시리에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내 경험을 미천 삼아 오판이나 실수를 줄이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즉 나의 방식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나를 밟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길. 나보다는 수월하게 가난과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한 주식 투자의 방식은 한마디로 가치 투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차트, 분봉, 투자 트렌드 등은 다 무시했다. 그런 복잡한 주식 거래는 모두 가치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이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흔히 1만원짜리 주식이 7,000원이 되면 차트가 무너졌다고 팔라고 한다. 물론 팔아야 하는 주식도 있다. 그러나 내재의 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잘 파악했다면 단지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내다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마치 1억원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이 되었으니 당장 팔아서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기업을 바라보는 눈과 경제를 보는 눈이 훈련되었다면 그 다음은 기다릴 줄을 알고 고통을 견딜 줄 아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식과 같다. 실제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외부 악재로 저평가당한 주식과 다름없다. 바로 우리 셀트리온 같죠?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운명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다. 정말 길고 긴 전쟁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고 마침내 성공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6년 초겨울 박성득. 책에 대해서 오늘 좀 보여드렸던 이유가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 책을 보고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자 좀 같이 한번 공유해봤던 내용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더 하나 하면 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 부분은 사실 기업의 분석,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 내재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적으로 차트 또한 보조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진짜 핵심은 기업 가치, 현재 가치, 또한 현재 가치보다 제일 중요했던 미래 값어치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가 바로 지금의 가치보다 얼마나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저는 주식 투자,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셀트리온을 대변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미래 가치,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은 시차를 두고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오늘 참 시장 보고 있으니까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주주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참 생각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허나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 회사의 값어치나 미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아까 책에서도 같이 보았죠? 회사 값어치가 바뀐 게 아니고 가격만 떨어졌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용기와 깡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매입 시기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물량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이유,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이유도 물량을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지금 셀트리온의 PER이 40 몇 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30 몇 조잖아요. 5천억대 순이익으로 봐더라도 4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 2021년, 2020년 실적 대비 2021년, 22년, 23년 성장폭을 본다면 분명히 회사는 지금 역사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회사에 문제 있는 줄 알죠? 다들 알고 계시죠? 회사는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레키노라의 수출 실적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 지금은 무엇보다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실적 하나 보고 회사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우성 대표의 그 스톡옵션 취득가를 봤더니 현재가, 지금 주식가의 현재가랑 비슷하더라고요. 잠깐 같이 한번 보고 올게요. 이 보고자
셀트리온 기후성이고요. 이 스톡옵션 보면 셀트리온이고요. 이 주식을 보니까 취득가가 274,904원. 4,904원.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죠. 4월 26일 행사를 했고요. 8,730주를 생산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후성 대표가 지금 판단했었을 때 주가가 많이 쌓였다. 회사 대표가 보더라도 성장 폭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회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겠다. 이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지금은 흔들어대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적과 회사만 보고 확신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단기적으로 정말 급락을 했어요. 거의 기울기가 진짜 가팔르거든요. 이 정도면. 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리탈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지받고 아니면 여기일지 여기 한번 지지를 받겠죠? 그죠? 받았네요, 오늘. 요 근방에서 이제 중요한 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바닥권을 형성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 저점권에서 흔들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추세를 돌려나가기 위해선 실적의 확인이 필요해요. 수출, 매출, 실적. 이 부분이 2021년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러면 추세는 돌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은,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빠르면 뭐 5월, 6월, 7월 안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7월에 될지 8월에 될지 추가적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나 큰 그림에서 1년 단위, 2년 단위를 보면 반드시 2021년, 2022년 셀트리온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저점권에서의 이 변동폭을 우리는 잘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고통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시면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웃는 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견디고 기다리는 거, 회사를 믿고 실적과 펀더멘탈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주식의 저점과 고점은 그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제 회사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 기업 가치, 미래 2021년, 22년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누구도 동의하실 겁니다. 셀트리온의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기준으로 2.5조는 충분히 넘어가고 금융기관에서도 3조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지금 주식은 싸게 빠졌을 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매입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봉인데 2018년도에서 2019년 13만원 근처까지 빠졌죠. 36만원을 찍고 이때 정말 곡소리가 많이 났겠죠. 지금보다 더한 곡소리가 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때 저는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방 정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면 그죠? 한 이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근방. 그죠? 이 근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저는 주가가 한 지금 이 근방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바닥을 여기까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올라가건 내려가건 분할로 계속 이 근처에서 분할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갈 시기입니다. 왜? 이때 당시에도 제가 항상 막대기 그래프 보여드리죠. 실적이 증가하면 막대기 길이가 증가하면 반드시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기간을 꽤 긴 기간 동안 그려나갑니다. 보세요. 상당히 고통의 긴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려나가다가 결국은 저점권을 찍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해나갑니다. 지금처럼. 보이시죠? 이 박스권 기간을 좀 길게 그려나갔어요.
결국 실적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한다. 성장한다. 2021년도 이 뒤에 지금 2020년도 2021년 5월이죠. 그래서 2021년 12월, 2022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을 동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구간, 이 저점권을 반드시 형성합니다.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 계속해서 드러나가고 있어요. 허나 단기적으로 내일, 모레 여기까지 터치할 수도 있겠죠. 왜? 급하게 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기간을 잘 견뎌낸다면 큰 그림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2008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대략 한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주가도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매우 편차가 커요. 그쵸? 계속 성장해 나가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찍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고점 뚫고 지금 빠진 상태예요. 2008년도에 어제 손익계산서 보셨죠?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2008년도에 836억, 2009년도에 1455억, 2010년도에 1800억. 그죠? 2011년도에 2790억, 2012년도에 3500억, 2013년도에 2262억. 이때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죠. 알고 계시죠?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드디어 변모를 하게 됩니다. 바이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2017년 8289억, 2018년 8618억, 2019년 9818억. 이때 성장이 좀 정체가 되죠. 그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0년 다들 알다시피 매출 1.8조, 영업이익 7천억, 순이익 5천억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2019년 대비 2020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2021년도가 2020년 대비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허나 반드시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예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8,000원대에서 아까 보셨죠? 800억대에서 회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도 8,000원대에서 고점 40만원대까지 50배가 갔습니다. 그때도 공매도와 함께 긴 기간 10년 가까이 공매도와 함께 지겨울 정도로 왔죠. 결국 공매도도 실적이 증가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자금과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늘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부분을 보고 지금은 시간으로 이 변동성을 해지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그 부분이 지금 유일한 실적과 펀더멘탈 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예요. 지금 여기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이제 터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요 근방권에서 저점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요 근방권에서. 그래서 내일 또 빠지고 모레도 빠질 수 있겠죠. 허나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만 보면 회사가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이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눈을 감고 제 방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 22년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반영합니다. 그게 바로 내재 가치이자 기업 가치이자 미래 가치입니다. 주식 투자는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그 주가를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2018년도에서 19년도 주봉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때도 주가가 도저히 못 갈 것처럼 보였어요. 계속 하락을 했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계속 한 번 더 빠졌어요. 그죠? 한 번 더 빠지고 그 다음 저점권 형성하고
박스권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면서 박스권을 탈출하게 됩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탈출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볼게요. 39만원 찍고 주봉으로 빠져있는 상태. 많이 언더슈팅 많이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올 수 있고 두 번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그 근처에서 저쪽 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11시 정도 됐는데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